그러면요. 뭐 하세요? 그냥 수다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말리 다시 들어왔네.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얘기를 그냥 좀 다시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난 바로 뒤였고 네임즈를 냈을 때니까, 근데 이제 말리가 그때 당시 저는 명예가 되게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그때 이제 제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리기랑 만났는데, 음악 좋아하는 것도 취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음악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결이 있잖아요. 뭐 각자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리기랑 만나보니까 편해서. 아, 듀오랑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말리기랑 몇 번 만나니까 그냥 친해져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리기한테 제가 이제 이게 붐베베도 여러분 그거 말리기는 공감을 할 텐데 말리기가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붐베를 존나 파다 보잖아요, 여러분. 뉴욕 붐베를 존나 파다 보면은, 아, 감사합니다, 뉴욕님. 네. 그래서 붐베를 존나 파다 보면은 이제 저희 서리 크루에 있는, 이제 서리에 있는 그 디젤이나 CJB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종빈이 이런 애들은 붐베 곡을 하나 틀어요. 그런 다음에 저랑 셋이서 듣다가 이거 몇 년도에 어디 지역쯤에서, 뉴욕 어디 지역쯤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거 하면 대충 오차범위 얼마 좁은 데서 좀 맞출 정도로 스타일이 좀 보여요. 그 랩도 듣다 보면은 얘 브루클린 출신 같은데 이런 브루클린인 경우가 있고, 딱 할 때 톤 내는 거부터 약간, 디젤 이름 떠오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늙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딱 퀸스브리지 애들은 톤부터 존나 콜드하게 내려고 그래요. 야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브루클린 애들은 안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예외의 경우들은 있어요. 막 래콘이나 이런 애들은 퀸스브리지 랩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경유 쓰시나봐요. 경유라는 게 뭐예요? VPN 쓰냐고요? VPN 안 쓰는데요? 그거 야동 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양홍원 고등래퍼 지원 영상 그 아이스큐브 비트에 홍원이가 제일 잘한다고 과찬하신 거 있는데 진심이었나요? 과찬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과찬이라고 느끼는 건가요? 저는 진짜 그 비트에는 솔직히 아이스큐브보다 홍원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랩 존나 잘했어요, 홍원이. 지금 홍원이를 만든 큰 부분 중에 하나, 그 바우다운 그 비트에다가 홍원이가 안녕하세요 용비입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아, 디젤 얘기 나와서, 아, 미안합니다. 저는 IP 경영하냐고 그런 건 줄 알아요. 하여튼 간에 덧말리기랑은 그렇게 해서 좀 친분을 쌓게 됐는데, 말리기도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쟤도 붐베을 존나 판 애라서 얘기하다 보면 막 거의 붐베 얘기만 존나 하게 되는 애니까 말리기도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랩 딱 듣고 하다 보면은 샘플 듣고 이러면 이게 몇 년도인지까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뉴욕 붐베비 흐름이 막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큐브 그 비트에 전세계 누가 와도 홍원이 이기는 사람 없다고 힙합 카톡으로 말했는데 그냥 강퇴했어요. 그래, 랩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비트는 진짜 알잖아. 말리기 너는 그 지역이 그 있어요. 믹스 스타일도 있고 소스 자체가 무드에서도 크고. 근데 그건 진짜 붐베 덕후들은 알죠. 확실히 알죠. 야, 이거 존나 저기다, 사우스 브롱스다 약간. 요거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존나 좀 획일화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스타일이 분명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 랩도 랩인데 비트가 확실히 온다. 맞아요, 그 말이 맞고. 존나 절대 안 친해질 것 같은데 친해진 사람이요? 디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 디젤 처음 봤을 때 그 새끼가 존나 싸가지 없는 거예요. 미친 새끼야. 센 척 존나 하는 것 같고, 뭔가 저 새끼 왜 저러지? 미친놈 아니야? 이랬는데
공연에서 어디서 우리가 연 공연에 차부명을 저희가 불렀는데 형 저기 게스트 좀 해주세요 이래서 차부명이 오셨는데 그때 DJ를 데리고 왔는데 이 새끼가 싸가지가 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새끼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지? 이랬는데 쿤디가 제 눈치를 존나 봤어요. 왜냐면 쿤디는 제가 그런 새끼들 존나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박살내고 싶어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쿤디가 저랑 DJ를 만나는 걸 존나 막았어요. 중간에서 계속 무슨 일 있으면 자꾸 막 핑계 만들어서 막고. 근데 제가 그때 DJ를 나하고 딱 2번만 더 만나게 해주면 내가 저 버르장물을 고쳐버린다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근데 DJ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어느 날 어쩌다가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날하고 다른 애인 거예요.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너무 싹싹하고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DJ이 그때 영영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살 빼려고 밥을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엄청 예민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존나 뭔가 좀 되게 내가 느끼기에 되게 불쾌했거든. 나한테 지랄했으면 나도 왜 지랄이야 처음 보는데 이렇게 했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DJ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DJ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죠. 나 너 처음 봤을 때 내가 한 3번 만나서 너랑 반말 까게 되면은 개지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제가 기준이 있어요. 전 3번 만날 때까지는 개지랄 안 해요.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해도 꼰대질을 안 해요. 근데 3번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나하고 친해질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좀 지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일 1차 떨어졌는데 실력 탓 안 하고 남 탓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주면서 왜 그런 걸 저한테 바래요. 자꾸 사람 그럼 또 인스타그램에 뭐 또 올라오겠지. 막 신바자와디 쇼미더머니 1차 떨어지는 사람한테 아니 뮤직비디오 찍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래 그럼 그때 그거를 너 알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머벅고 아닌 게 아니 씨 나랑 만날 의향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존나 불쾌하게 하면 내가 지랄할 수 있잖아. 꿈은 만나지 말든가. 저는 제가 꼰대인 거를 가감없이 쇼미 1차 광탈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되게 완니 자는 게 아니라 뒤에 희수가 자고 있어요. 희수가 자고 있어서 코를 좀 고네요. 희수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에 잠을 못 자는 애는 아니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디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싸가지가 존나 없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뮤직비디오 찍으려고 밥 굶어가지고 그런 거였다. 옛날에 홍대에서 봤을 때 개 무서웠는데 되게 착하다. 질문 다 답해주고. 개 무섭다는 게 제가 평소에 할 때 좀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나봐요. 사람들이 뭐. 아니면 그 편견일 수도 있고 제가 음악에서 좀 날선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설의 만화가 제 희수가 뒤에 자고 있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말리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제가 그 퀸스브리지 붐베베 존나 깊게 심취하면서부터 이 알록달록한 같이 살던 동생들 줘버리고 팀벌랜드 옷이나 막 아디다스 막 이런 자켓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진짜 비싸게 옛날에 돈 주고 샀던 건데 그런 거를 전부 제가 동아리 후배들이나 이런 동생들한테 줘버렸고 신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아까워서 타미 필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소장하고 있던 타미 콜렉션이나 이런 거를 못 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말리기한테 전부 선물을 했어요. 왜냐면은 타미를 핸즈 파티에서 봤었는데 하프타임 파티였나? 거기 말리가 놀러와서 봤었는데 그때도 존나 타미를 입고 오더라고요. 말리기는 존나 타미. 근데 저는 이제 막 칙칙한 막 옷들 좋아하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말리기한테 줘버리기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 입을 건데 누군가가 그런 옷을 스타일 맞춰서 입고 싶어서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그걸 뭘 위로를 바래요. 그딴 소리를 왜 해. 그 스타일 래퍼는 없어요.
타미 힐피거는 네. 파미 힐티거 그분이래. 미친년이라고 하세요. 미친년이죠 그 여자. 미친년이고요. 네. 저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진짜 가감없이 그냥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제리케이나 뭐 슬릭 이런 사람들은 같아요. 뭐 이제 이러면 나 래퍼 아니까 고소할 거야 이러고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세요. 회사 법무팀 좋아요. 알아서 해주겠죠. 아씨 간지러워. 지금 뭐 여기 그 건조해가지고 다리가 가렵네요. 와요? 모르죠. 제가 섹스어필 잘하는 남자 래퍼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저기 꿈꾸고 막 그럴 시간에 그 랩을 하세요. 랩 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신. 제가 아는데. Hi from Indonesia. 머리 삭발인 게 더 멋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저 뭐지? 리암 갤러거 머리가 멋있어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길렀는데 요번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뮤직비디오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데 리암 갤러거가 진짜 존나 멋있어요. 전성기 때. 왜냐면 제가 야상 많이 입는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참고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흑인 머리 하기엔 싫더라고요. 그 무슨 콘로우 이런 거 민족성을 부정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야상 많이 입고 좀 MA1 이런 거 많이 입는 사람 찾아봐. 심지고 노래하는 사람. 근데 그 리암 갤러거가 이런 파카를 많이 입는데 제가 그런 류의 옷을 많이 입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되게 진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암 갤러거처럼 머리를 하고 싶어갖고 길렀는데 저렇게 진짜 그 존 레논 따라할 때 그 리암 갤러거처럼 하고 싶진 않고 민족성을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내 피를 부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빡빡이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막 제가 특수머리를 하기에는 무슨 내가 머리가 존나 원래 이런 뽀글머리여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핀펌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망가뜨린 다음에 하고 막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또 그래갖고 아우씨 허리야. 하여튼 저는 최근에 그래서 힙합 앨범보다 오늘 그 저스티스 앤 그리셀다 앨범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에 한 3트랙 들었는데 존나 좋아서 오늘 그거를 좀 들어볼 생각이고. 존 레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가 개 힙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 대중음악 자체 지금 팝 음악 자체 기본 맞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아는데 레드 제플린 누구하고 막 그랬던가? 시기가 맞나? 잘 모르겠어요. 저 얕아가지고 그쪽으로는. 하여튼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그냥 타 장르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랩한다고 나오는 앨범들 중에서 진짜로 흥미가 가는 랩 앨범이 없어서 옛날 것만 듣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오아시스도 좀 많이 들었고 라디오에도 좀 많이 들었고 너바나도 좀 들었고 Come As You Are를 맨날 존나 흥얼거리면서 집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래퍼인지 뭔지.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락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이미 시잼이 존나 잘한 건데 제가 그런 걸 하고 싶을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그거 듣는 걸로 만족하고. 부른다? 왜 애국가를 부르는데 용기를 내야 하죠? 애국가를 왜 불러야 할까요? 용기 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독립운동을 하던 것도 아닌데 왜 애국가를 부를 때? 네, 킁 존나 좋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다른 앨범들이 어떻다 이런 거는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 매점 쿠폰. 와, 네, 제가 그때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생일인데 제가 제 생일이라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존나 쳐놨어요. 그 반 달력에다가. 담임선생님 이거 누가 그랬냐요. 제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 그랬더니 나와보라 그러더니 네 생일 때까지 저거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은 노래 시킨다. 그래갖고 제가 보고 데스노트였나? 만화책에서 보고 다른 달력을 구해서 그 달력 뒤에를 잘라서 때우기로 이렇게 넣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선생님 그걸 보고 오기가 생겼나요. 선생님도 제가 똑같이 원상복구 해놓으니까 안 된다고 생일날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제가 못 부르겠어서 거의 울 지경이 되니까 애국가라도 불러라 이랬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성격이 싫어가지고 제가 조금 노력을 한 게 있죠. 그 이후로 소심한 것 같아서 너무. 그건 뭐하냐고. 저도 제가 지금 클래프랑 맨날 연락을 하고 이런 사이는 이제 아닌데, 근데 클래프가 앨범 처음 냈을 때도 너 이거 힙합으로 만든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건 R&B야 이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맘대로 해 이랬는데, 왜냐면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좀 제가 너무 꼰대인 걸 아니까 맘대로 해 이랬는데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논쟁하는 거 보니까 하는 생각 다 똑같구나.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저는 그리고 제이 클래프 같은 경우에는 클래프가 라이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고민이 돼서 라이밍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쉽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걔가 머리가 좋은 애니까. 그래서 오케이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랩 레슨 하는 법을 레슨한 적은 있어도 제가 라이밍을 가르친 적은, 아니 그거 하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었다. 되게 간단하게. 근데 뭐 요즘 존나 내가 리얼 힙합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 락 음악 챙겨 듣는 거요? 챙겨 듣는 건 없는데 국카스텐 1집 존나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앨범을 만든다면 이런 앨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좋아했어요. 내가 락 앨범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앨범을 만들고 싶다. 진짜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나 한국적인데 너무나 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무나 한국적인데 너무나 힙합인 걸 만들고 싶어서. R&B다 하면 진보가 생각나서, 진보형 같은 경우에는 네오소울적인 이런 요소들을 되게 많이 차용을 하시죠. 그리고 요즘 네오소울이라고 해봤자 막 옛날에 디안젤로나 막 로린 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화음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 뭐라고 이제 그걸 누가 규정하고 이런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힙합으로 규정을 영원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 탕아 앨범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게 들었죠. 재밌게 듣고. 근데 제가 이게 다른 앨범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말한 게 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오늘 아까 전에 봤었는데 뭐 5만 5천 막 이러더라고요. 존나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랩 레슨 해주는 컨텐츠를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막 컨텐츠를 좀 하고 싶다. 이래서 죄송하지만 뭐 찾아주신 건 감사한데 안 하겠다. 그래서 회사 통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레슨을 그만둔 이유가 저는 가능하면은 제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레슨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JJK 형이나 이런 형들 보면은 레슨을 되게 재밌게 하세요. 즐겁게 하고 거기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근데 저는 레슨을 하면 어떤 보람도 안 느끼고 레슨 하는 새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요. 이 새끼 진짜 대가리 잡고 여기다 찍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맨날 해요. 왜냐면은 이따위로 할 거면 왜 음악 한다고 지금 나한테 돈을 꼬라갖고 있지? 얘네 엄마 아빠한테 내가 너무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저는 걔네를 가르치는데 그래요 막 자기는 키드밀리처럼 랩하고 싶다고 김시미아처럼 랩하고 싶다고 영비처럼 랩하고 싶다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레슨 안 하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애들은 내가 내 음악을 듣고 진짜 네임즈 같은 앨범 내고 싶어 이래서 찾아온 애들은 제가 가르쳐도 부담이 없어요. 알려주면 되니까. 저는 첫 시간 시작할 때 넌 거기에 네가 맞춰서 정신병 걸리기 전에 네가 알아서 배우고 사라져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전 레슨을 할 때 존나 홍원이 되고 싶다 그런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뭘 가르쳐달라는데 애티튜드도 이미 내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오면 하는 게 너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리니지 하는 아저씨들 있지. 지금 네가 리니지 아이디를 만들거나 롤 아이디를 만들어서 페이커가 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이 보인다고. 누군가는 그 게임을 해서 돈을 벌겠지만 보통은 취미로 해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그냥 취미로 하라고. 네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일을 하면서 음악할 생각하라고. 일을 하면서. 음악으로 돈을 벌겠다는 애들은 보통 돈을 벌면 음악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음악을 평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제가 진짜 보는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잼 큰 앨범에 대해서 그때 밤에 몇 명 없었고 얘기했던 건데 그걸 찍어갖고 올리셔가지고 나중에 보고 나서 좀 후회를 했는데 그건 좀 후회를 했어요. 하지 말걸. 왜냐면은 내가 무슨 평론가처럼 보이는 거야. 난 창작가인데. 족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랬고 제가 말한 것처럼 평론가의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하고 싶거나 뭐 그랬는데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드머 필진 중에 모 씨는 옛날에 대학 동아리 때 랩을 했었고 그 랩했던 사운드 클라우드 아이디를 누군가가 저한테 알려줘서 들어봤는데 존나 못하고 못해서 평론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의 앨범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도 제가 근데 그런 꼴로 보이기 싫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저 봐라 씨야 지 앨범이나 똑바로 만들지 남의 앨범이나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하는 그 앨범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면 저렇게 절대 안 하겠다. 왜냐면 전 창작에서 한 발 물러선 사람들이 항상 그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고 레슨도 그래서 제가 창작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공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한 레슨은 이제 앞으로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랩 레슨 하시냐고 지금 어저께만 해도 한 5명 물어보셨는데 안 하고요. 네,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다시 하게 되면 그건 상황이 진짜 존나 안 좋은 거겠죠. 대중음악 다루는 이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저는 제가 서 창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생리적인 혐오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립이 돼요.
나는 평론가를 죽어라고 하고 내 창작물에 대해서 좆도 모르면서 이류 새끼들이 음악 창작 못해가지고 하는 새끼들 주제에 나한테 지랄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더더욱 콜드하게 내가 지랄하더라도 씹고 내 앨범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진 견해를 보여줘야죠. 제가 독서실 알바를 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그때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네 알아서 약간,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되게 단칼에 거절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아버지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프라이드에 대해서.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말썽 많이 부리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밴드부를 하는데 네 음악에다 뭐 피처링도 좀 써주고 그래라 이래서 제가 되게 냉정하게, 그 장난치는 게, 전 장난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네 알아서, 네가 그렇게 혈육이 중요한 줄 모르면은 지금부터 집에서 모든 지원 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알바몬 같은 데 들어와갖고, 제가 살고 있던 목동 그 근처에 독서실 총무자를 알아봐서 거기서 숙식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숙식 해결을 해주고 알바비 좀 받고, 그리고 제가 남는 시간은 가사 쓰면 되잖아요, 이어폰 꽂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일어나시자마자 저 독서실 총무 구했고 지금부터 집에서 돈 한 푼도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이랬더니, 그래서 그거를 아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평단까지는 아니어도 앨범이라는 매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는 리뷰나 그런 거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자가 가수든 일반 리스너든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또 평론 얘기로 또 가면 또 딱딱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거대 힙합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있는 커뮤니티에서 뭐 약간 그냥 리뷰 써서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쪽지해가지고 혹시 한 줄 평 같은 거 앨범 나오거나 이랬을 때 뭐 일주일에 뭐 나오는 앨범 몇 개면 거기에 대해서 한 줄 평 남기고 별점 남겨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골라, 그래서 앨범 나올 때마다 한 5명씩 해서 평론을 나름대로 한 줄 평을 남겨요. 왓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되게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한 줄 평 남겨주고 별점 남겨줄 수 있냐, 그 정도로 그냥 하면 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그러니까 뭐 꼭 리드머처럼 막 존나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줄 평씩이라도 남기는 거를 엘리 같은 데서, 엘리에서 이런 평론하기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군대 갔을 때 선임들한테 인기가 많았냐고요? 선임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짬 먹고 좀 개개도 될 땐 선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괴롭히던 선임이 전역할 때 됐는데, 제가 진짜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역할 때 한마디씩 하는데, 아 고생 많았다 이런 거 하고, 형 나가면 뭐 술 한잔해 이런 얘기 하는데, 저를 존나 괴롭혔던 선임이 있어요. 그냥 싫다는 이유로. 그 새끼가 나가면서 너 뒤에서 내 뒷담화 존나 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만 깐 게 아니라 내가 네 커피에 침도 많이 뱉었고 밖에 나가서 진짜 조심해라 족밥 새끼야 이랬는데 선임들이 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 웃고. 왜냐면 웃기잖아요. 방금까지 개선임이었는데 존나 일병이 너 밖에 나가서 조심하고 너 여태껏 저 커피 처먹었던 거에 내가 제가 이제 좀 짬을 먹고 나서는 제가 선임들 막 갈고도 막 선을 잘 안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냥 친하게, 진짜 좀 군생활 한 1병 1꺽이라고 하죠. 1병 꺾이면서부터는 전 군생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성격을 건들더라고요. 그 사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임머머였어요. 그런데
되게 족같이 저한테 하길래 그런 적이 있었죠. 사실 근데 침은 안 뱉었어요. 제가 남 먹는 거 침을 왜 뱉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찝찝하잖아요. 쇼미나인 나와주세요. 싱잉랩 하는 애들 족발라주세요. 했는데 요즘 주작해서 걸리는데 쇼미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면은 생각해볼게요. 왜냐면 나는 나가서 존나 힙합을 보여주는 멋있는 래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근데 존망했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는 그게 존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쇼미 우승자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 이제 우리 사람 적을 때 조금 했었는데 프로듀스 101 털릴 때 쇼미도 털릴 줄 알았어요. 얘기들이 하도 많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브릿팝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그리고 얼터너티브 락이나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뭐가 대세였을 때 그냥 거기에 대안을 내밀면 그때 얼터너티브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엔 너바나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으니까 네오소울 음악 좋아하고 그래도 뭐 다 흑인 음악 범주에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냐면 음악을 그렇게 막 존나 막 깊게 제가 그런 음악이나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20살 되면서부터 힙합으로 아예 음악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 음악에 대한 스펙트럼이 막 존나 넓고 그렇진 않아요. 필요한 거 위주로 찾아보다가 즐기게 되고 그런 정도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어지간한 래퍼들보다는 제가 음악을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왜냐면 어지간한 래퍼들은 음악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음악을 좆도 못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음악을 좆도 못하지 않잖아요. 제 앨범 제가 프로듀싱 했고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다. 프로듀서 털렸다는 표현이 조금 프로듀서 근데 준효씨 진짜 죄송한데 제가 뭐 조롱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좀 그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험한 얘기 하면은 진짜 험한 얘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뭐 지금 되게 무한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무한하게 만들기 전에 이제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는 첫 번째 경고 이후에 다음 경고는 없어요. 네, 그냥 뭐 지금 조금 텐션 업 되신 것 같으니까 프로듀스 101이 털렸다는 뜻이에요. 프로듀서가 털렸다는 게 아니라 프로듀스 101이 털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작이라고 판명이 났죠? 네,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여튼 뭐 지금 제가 갑분싸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뭐 화가 나진 않았어요. 제가 존나 늙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잘 모르거든요. 머라이어 캐리 이야기. 요즘 복고맨이라는 유튜브를 보는데 여기가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마이클 잭슨이랑 휘트니 휴스턴이나 머라이어 캐리 막 오아시스 막 이런 사람들 뒤에 비하인드 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프레디 머큐리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최근에.
장삐쭈요? 아, 저 그냥 웃기는 그런 컨텐츠는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봐요. 그런 거 사실 제가 취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웃기는 유튜브? 소풍언니 이거 옛날에 롤 되게 재밌게 할 때 했었고, 양감독TV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구나. 격투기. 구독 끊어야겠다. 요즘 잘 안 보니까. 미장센 단편영화제, 파쇼니스타, NPR 뮤직, 제이통, 컬러스, 그리고 치포크, 김성의 지식백과, 에듀펫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널 위한 문화예술. 한국식 블랙 코미디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그냥 진짜 한국 힙합이 초창기에 되게 최근까지도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오리지널리티가 진짜 좆도 없는 거. 유병재 특히 이런 사람들은 그 정치를 비판을 하려면 진짜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루이 CK나 아니면 막 빌버나 이런 사람처럼 진짜 좌우 다 까면서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 성별, 인종 이런 걸 진짜 선까지 건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야 이미지만 가져오고 싶으니까 좆도 멋없어요. 그냥 개병신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특히 유병재가 진짜 제일 멋없고 박나래는 솔직히 꼴 보기 싫어갖고 보지도 않았어요. 데이비 샤펠이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이크로 대가리 때려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병재를.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쿤디하고 그 미국 갈 때도 스탠딩 코미디를 잔뜩 받아가지고 같이 낄낄거리면서 존나 보면서 가는 걸 즐기고 되게 재밌어 하는데, 용감한 형제들 이럴 때부터 되게 드러났잖아요. 이 정치적인 거에 있어서 진짜 그 선동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게 진짜 존나 재미없어요. 근데 데이비 샤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루이 CK를 보자고요. 루이 CK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간의 선을 넘냐 안 넘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게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멋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스탠딩 코미디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족밥들이 미국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고 번안해서 하고, 유병재가 그게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유병재 씨 그 스탠딩 코미디가 존나 재미없는 것 같고, 뭐 힙합 팬으로서 이렇게 막 영상 올리고 이런 건 전 나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재밌을 뿐이지 제가 챙겨보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 그런 풍자 같은 걸 제일 잘한 거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웃기려고 웃긴 게, 요즘에 그 게릴라 데이트나 이런 것처럼 그냥 약간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방송을 애초에 웃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험을 봐가지고,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방송에 나오게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병신 같고요. 저 개콘 이런 거 안 봐요. 재미없어서. 고등 래퍼에 나온 친구도 90%가 고등 래퍼 나와서 앨범 내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연예인 계속하고 인기 유지하려고 나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렇겠죠. 그게 뭐 놀랍나요? 루이 CK는 최근에 미투 터져서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뭐 누구랑 그 전화하는 도중에 그 자유행위를 했다고 하죠? 미친놈. 안타깝네요. 하여튼 데이비 샤펠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루이 CK 참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행위를 하는지를 알게 된 건 존나 재밌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세 명대 왔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멋진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좋은 말씀이요? 제가 좀 그 동아리 하던 친구들이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저는 한국 힙합에 몇 존재하지 않는 진짜 동아리 뿌리부터 동아리에서 시작해서 나온 동아리계, 대학 동아리계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동아리에서 랩을 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되면 동아리에서 떠나세요. 그래야지 그게 후배들을 위한 거고 동아리 무대를 적게 설수록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살아있는 동아리계의 레전드로서 네, 그쵸. 부회장 출신이고 고문은 되게 오래 했어요. 저 졸업하기 직전까지 애들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제가 나서진 않았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디플로우 형도 제 동아리 썰 들으면 존나 개웃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전 동아리계에선 진짜 풍부한 경험. 솔직히 동아리 출신인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 경기대 DMP 그 진돗개 형 있고 옛날에 그 숭실대 다피스에 그 막 이 데드피님도 있고 그리고 그 뭐 홍대 뭐 이런 분 그 뭐 솔직히 막 우원재나 뭐 로꼬 이런 사람 나오는데 로꼬님은 옛날에 제가 1학년 때 대학 힙합 동아리 연합회 그거 동영상을 보면은 로꼬님이 나와갖고 랩을 한 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날아가고 없을 텐데 그때 당시에 쇼미더머니 나오는 거 보고 이 사람 옛날에 데이벤 영상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했었던 그 있어요. 진짜 동아리에서 하시던 분이죠. 근데 저도 결국에는 그거죠. 동아리 저는 아예 랩을 동아리 시작해서 대학 동아리 시작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정한 동아리 대학 동아리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되게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제가 나온 이후로 모집 동아리원 모집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현역 래퍼를 볼 수 있는데 현역 래퍼한테 욕을 직접 들어먹을 수 있는데 누가 안 오겠어요 랩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 후배 동생들이 저한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죠. 똑바로 해라.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랩을 못한 이상 쪽팔려서 너랑 동생 안 할 것이다. 개꼰대. 그래서 저 동아리 동생들이 저 많이 찾아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홍대까지. 내가 족같은 새끼였으면 나한테 안 왔겠죠? 네, 그런 거죠. 꼴배기 싫었으면 안 왔겠죠. 근데 동생들이 찾아와요. 보고 싶다고. 동아리 나가려고요. 근데 동아리를 뭐 나가라 보다 동아리 무대를 계속 서는 거는 진짜로 음악을 하시기 위해서라면은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흑인 음악 성향의 케이팝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드벨벳 배드보이 같은 거요. 그냥 뭐 지금 대중음악의 거대한 흐름 아닌가요? 힙합이 조금 길게 보면 한 40년 됐나? 40년 된 것 같네요. 40년쯤 된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 미국 기준으로. 근데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어요. 이 흑인 음악의 이 대중 음악에서 지금 거의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작년이 역대 최고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락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흑인 음악은 다른 음악과의 장르의 합성이 되게 쉬워요. 크로스오버를 위해서 태어난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이 영향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르죠. 완전 대세에서 내려온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근데 그게 오늘 내일은 아닐 거다. 최소 10년은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힙합이나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은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차트 컬러가 흑인 음악이 대세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 그래서 흑인 음악이냐라고 하면은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싶을 뿐이지 흑인 음악의 중요한 코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소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블루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리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냥. 공연을 위한 곡을 만드는 현타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굳이 해야 하는 건지. 경험을 해보고 나면 저는 솔직히 공연이라고 하는 걸 동아리에서 해보면서 경험 많이 늘었죠.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아마추어 공연을 많이 하면서도 나 혼자 랩을 해서 공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동아리는 제가 빨리 자리를 비켜줄수록 좋다. 왜냐 동아리는 대가가 없이 나면 그냥 내가 랩을 좀 하면은 시켜주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주하게 돼요. 동아리 공연을 하게 되면. 대학 힙합 동아리 공연 왜 나가요? 동기부여? 의무적 연습? 재미예요. 진짜 재밌어요. 동아리 공연하면은. 저희 학교에는 힙합 동아리가 한 개가 아니라서 다른 힙합 동아리하고 경쟁하는 맛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존나 언더그라운드 존나 씨바 힙합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른 힙합 동아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끼리 경쟁하는 그 맛이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고, 이제 동아리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거 뭐 얘기해봤자 뭐. 그래 음악을 안 만들게 된단 말이죠. 동아리 출신 중에 형이 제일 성공했나요? 모르죠. 그건 나중에 봐야 알죠. 동아리 출신 많아요. 뭐 홍대나. 근데 우리 동아리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제일 뭐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제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우리 학교 출신 인물 막 이러면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무슨 뉴스 기사에. 흑인 음악 성향의 K-pop 뭐 아까 얘기했고.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우리 동아리가 존나 이겼죠. 제가 신입생 들어온 순간부터 상대 동아리가 이긴 순간은 내가 군대 갔을 때 뿐이었어요. 그때 그 회장 맡고 있던 애가 완전 개판 쳐놔가지고. 저 전공 영문학과요. 영어 영문이 아니라 English Literature 이게 뭐 지금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고졸이 아닐 뿐. 고졸이 아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고등 교육을 받았다. 근데 공부를 안 했다. 이 정도죠. 대단한 뭐 의미를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한국인의 그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저 때인데. 래퍼 안 했으면요? 모르겠네요. 뭐가 됐던지 이런 문학을 하고 싶어는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제가 1학년 때 랩을 4월에 시작했는데 2011년 4월에 처음 힙합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그때가 일리네어가 설립되고 소울 컴퍼니가 없어질 때였어요. 그때 제가 랩을 시작해서 했는데 첫 무대를 5월 16일에 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열심히 곡을 준비해서 갔는데 동아리 제일 큰 형이 저한테 야 니한테 어차피 기대 안 하니까 좀 적당히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존나 열심히 준비하고 가사 계속 피드백 받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너한테 기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라. 왜 귀찮게 하냐 이래서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씨발 이런 느낌? 거기다 그때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저랑 같은 곡을 했었는데 야 저기 다른 동아리에 누구누구가 너하고 동기인데 쟤는 힙합을 존나 많이 들어서 니보다 존나 잘한다. 너는 왜 이렇게 병신이냐 이래서 근데 그때는 그냥 형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제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씨발 이래서 제가 아침에 학교를 7시에 나가서 7시에 학교를 나가서 프리스타일을 그냥 10시 막 40분 이럴 때 수업 있을 때까지 맨날 했어요. 프리스타일 존나 하고 랩을 맨날 가사 여름방학 딱 지나고 9월달이 딱 돼가지고 이제 우리 방학 때 뭐 가사 쓴 거 있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제가 가사를 딱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해의 목적이 내가 11학번 동아리 랩하는 애들 중에서 쟤네 동아리 우리 동아리 애들 중에서 11학번 래퍼 중에 내가 제일 잘해야지 했는데 딱 5달 지나니까 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냥 딱 봐도 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다 족밥이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동아리에서 내가 짱 먹어야지 이랬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2학기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딱 갔다 온 순간 그냥 제가 보다 제가 그 군대를 전역한 순간에 제일 잘했어요. 그때가 2014년 7월인데 딱 전역해서 9월 달에 왔는데 한 곡만 도와달라 그래서 한 곡을 했는데 그냥 반응이 달랐어요. 나는 왜냐면 프로가 될 준비를 하고 군대에서 나왔고 애들은 아직도 동아리에서 노니까 제가 맙딥에 그 I for Night 비트를 깔고 랩을 했는데 그냥 같이 하는 애들이 다 애들로 보일 정도로 존나 못했다고 제가 너무 잘해서 막 그 대나무 숲 이런 거에 올라왔어요. 지금 방금 저기서 카모 모자 쓰고 랩한 사람 누구냐?
누구냐, 어디서 나타났냐, 무슨 진짜 래퍼처럼 랩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서 조금 유명해졌는데, 근데 그러고 몇 달 안 있다가 다음 학기 되니까 제가 갑자기 믹스테이프 나왔는데 존나 잘 돼서 진짜 래퍼가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학교에서는 좀 유명해진 거죠. 왜냐면은 나는 내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홍대 가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막 본관 앞에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 막 잔디밭에 앉아갖고 먹고 자빠져 자는데 자는데 누가 막 쪽지를 놓고 가요. 신바 자하디님 팬입니다 막 이런 거 놓고 가고. 아 그럼 존나 쪽팔리잖아요. 그러고 막 그 대나무 숲에 신바 그때부터 이제 동아리에서 공연을 안 했죠. 왜냐면 그때 휴학을 했어요. 이제 휴학하고 앨범 만들러 가겠다 이렇게. 군대에서 어떻게 연습했냐뇨. 제가 용기 앨범 첫 번째 곡에서 얘기했는데 비어있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 비어있는 목욕탕에 가서 문 잠가놓고 하던가.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자살할까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보급관님이 자기 행정보급관실을 퇴근하시면서 열쇠를 저한테 맡겼어요. 거기 쓰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랩을 하면은 전 몰랐는데 그 바로 옆에 경비소대라고 본부중대 에서 경비소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제일 많아요. 인원이. 거기 애들이 솔직히 자야 되는데 제가 맨날 가사 우리 부대에 있던 친구들이 제가 랩하는 걸 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줬던 걸 느꼈던 게 저 전역할 때까지 아무도 저한테 와갖고 아 진짜 잠 좀 자자고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려줬어요. 저 그냥 되게. 그래서 저 진짜 저희 부대원들한테 진짜 고마워요. 저 진짜 잘 모르는 후임들까지도 자야 되는데 맨날 옆에 행복한실에서 누가 랩을 줬나 해. 작게 한다고 하는데 저 녹음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어폰에 그냥 아카펠라로 랩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 아카펠라로 해서 좋을 때까지 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죠.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내가 봤을 때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 환경에 갇혀있으면 갇혀있을수록 인터넷 쓸 수 있고 막 이러면은 누가 해요. 인터넷 하지. 그래서 저는 군대를 랩을 하고 싶다? 군대부터 가세요. 가서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다. 군대에서도 자기가 창작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어차피 당신 나와서 음악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려치시고. 선임들이 시킨 적 없나요? 저 진짜 엄청 시켰죠. 근데 그때 처음에는 막 가니까 야 너희가 힙합을 안 그거를 어떻게 들켰냐면 제가 랩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원래 그 군대에서 그 생지부 같은 걸 써요. 네, 근데 전 그거 사실 궁금해요. 똥컴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거기다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하는데 그거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셨더라고요. 근데 윈도우 막 95 이런 걸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98 막 이런 걸로.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원래 저의 인생을 적는 그게 있어요. 이 새끼가 정신병자인가 군대를 제대로 적응을 할 놈인가 이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쓰는 그 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간부들만 볼 수 있게 되는데 군대라는 데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해요. 진짜 부조리 천지고 보면 안 돼. 그래서 다 돌려보고 뭐야 래퍼다 온 새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야 래퍼다 왔다며.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랬는데 간부들이 얘기했나 이랬는데 너희가 힙합을 아냐 시작해. 이래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이래. 그래서 뭐 비트만 있으면 프리스타일 할 수 있습니다 이랬지. 그랬더니 그래? 야 저 육상한 거 갖고 대여비 데려와 이러고 저 생일 3달 선임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바스코의 엄청난 그 선임이랑 저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진짜 친한데 저 진짜 실드 많이 쳐줬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선임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 비트박스 해봐. 비트박스 막 하는데 속도 좀만 늦춰주십시오. 해갖고 BPM 한 90대로 만든 다음에 랩을 프리스타일로 막 존나 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야. 아무것도 없이 랩을 하는데 라임이 좀 맞고
랩이 그리고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찌꺼리는 그런 랩이 아닌 거야. 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 이거 큰일 났는데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노래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지금 아무거나 해봐. 이래서 뭐 다이내믹 듀오 이런 거 시키면 존나 잘하죠. 그냥 저는 가사를 몰라도 거기에 있는 가사 보고 대충 그냥 비트에 맞춰서 랩을 하면 일단 그래도 그 가사 다 알고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뭐야 이거 원곡이랑 다른데 이러는데 근데 원곡하고 다른데 다른 느낌으로 일단 그럴듯하게 해 랩을. 존나 막 박자 밀어가면서. 그러니까 놀라지 선생님들. 뭐야 막. 그래서 막 우리 또 근데 부대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이게 해프닝이 있는 게 나 나가면 래퍼 할 거다, 리쌍 같은 래퍼 할 거다 이런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임을 저를 데리고 갖고 존나 꼽을 준 거예요. 야 너 같은 찌라시 같은 새끼랑 좀 다르고 얘는 진짜 언더그라운드 나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카피랩이요? 저 군대에서 카피랩 진짜 많이 했죠.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게 노래방 같은데 이제 진짜로 뭐야 그 막내들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오락거리가 뭐냐면은 그 이제 싸지방 같은데 가는 것보다도 노래방 같은 거는 주말에 좀 쓰게 해줘요. 그러면은 저 동기들하고 놀러 가거나 선임들이 데려갔어요. 선임들이 야 얘 랩한다 데려가 이래서 시키는데 다음 주까지 개코에 될 대로 되라고 해 이거 다 마스터해 와 이래요. 그러면은 머리를 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 연습 존나 한 다음에 가고 했죠. 왜냐면 그거 솔직히 일도 아니거든요. 한국말 카피랩 하는 거. 네, 군가는 근데 뭐 저기서 외우니까 다 그거 외우면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매주 막 될 때고 되라고 해. 그리고 막 뭐 다이내믹 듀오 뭐 기름과 물처럼 우리는 섞일 수 없는 운명 이런 거 외워. 성인 돼서 힙합 듣기 시작했으면 그 전에 나온 힙합 이야기할 때 정보랑 문서로 배운 역사랑 실제로 기억하는 역사랑 괴리감 심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괴리를 느낄 만한 일이 잘 없고 왜냐면은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의 팬들은 어차피 지금 21살, 2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다 기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별로 괴리가 생길 일이 없고 괴리가 생기는 경우, 괴리가 재밌는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제 1세대 래퍼 형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놀 때 그 형들이 옛날 막 얘기 존나 해주고 옛날에 막 다른 크루랑 패싸움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이런 얘기 해주니까 재밌기는 했는데 지금 꺼질 것 같아갖고 이거 키고 제가 한 30분만 더 하고 끌게요. 지금 보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저도 아직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껐다 킬게요.